SCT 문장 완성 검사의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입니다. W.G. 제발트는 아우스터리츠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소설은 유대인 아우스터리츠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가 극심했던 1939년 가을, 불과 4살이었던 주인공은 웨일스 지방의 칼뱅파 목사의 집으로 입양이 됩니다.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는 희미한 유년 시절의 기억의 흔적들을 이어붙여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자신과 가족의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상담의 과정과 많이 흡사합니다. 상담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와 소망 파악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내담자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법, 관찰법, 심리검사 등을 사용합니다. 심리검사는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 심리검사입니다. 면접법이나 관찰법에 비해 짧은 시간에 내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합니다. 상담 목표, 상담 전략, 상담 방향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고 현재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입니다. 투사적 검사, 객관적 심리 검사와 투사적 심리 검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객관적 심리 검사는 과제가 구조화되고 채점 과정이 표준화되며 비교적 다루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사적 심리 검사는 검사 시 비교적 의식적인 통제를 덜하게 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 내담자로부터 보다 솔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심리 검사와 달리 평가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 해석은 상담자의 풍부한 경험과 인간 이해에 대한 통찰력에 의존합니다. 미숙한 상담자의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오류를 판단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검사의 실시 및 해석이 보다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 때문에 상담자들이 손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검사입니다. 다수의 미완성 문장을 내담자 스스로 완성하도록 하는 검사로 완성된 문장의 내용에서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피검자가 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본적인 동기, 태도, 갈등, 공포 등을 반영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평소 경험, 현재 마음속에서 느끼는 욕구와 갈등, 고통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상담 초기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전달될 때 상담을 위한 진단 과정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상담 관계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내담자는 자신이 가진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 이는 결국 상담의 동기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상담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데 있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단어 연상 검사의 변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에빙하우스가 1897년에 최초로 사용을 했습니다. 에빙하우스는 미완성 문장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정신 능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반응이 복잡할수록 풍부한 정신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SSCT는 조셉 M. 색에 의해 1950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가족, 성, 대인관계, 자아 개념의 4개 영역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하부 내용에는 어머니, 아버지 및 가족 전체에 대한 태도, 이성관계에 대한 태도, 친구와 지인 및 권위자에 대한 태도, 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두려움, 죄책감, 목표 등에 대한 태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6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50개의 문항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먼저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채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내담자가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검사에 비협조적일 때는 검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격을 분석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넷째, 내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임상적인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다른 투사적 검사들과 같이 검사의 목적이 완전히 은폐되어 있지 않으므로 눈치가 빠른 피검자는 검사의 목적을 알아채서 자신에게 불리한 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장점입니다. 첫째, 개인 내면의 감정, 태도, 적응 수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모릅니다 식의 단정적인 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하도록 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내담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진단합니다. 셋째, 내담자의 성격과 내담자의 환경을 이해합니다. 넷째, 솔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른 투사 검사에 비해 검사의 실시와 해석에 있어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섯째, 검사의 실시 및 해석 시간이 짧고 집단적으로 검사가 가능하여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일곱째, 한눈에 의미 있는 문항 및 내담자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는 여러 특수 상황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사 문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를 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첫째, 피검자가 검사의 시작과 끝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피검자가 검사를 완성한 후 가능하다면 질문 단계를 실시하여 피검자의 반응에서 중요하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여주는 문장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하게 불안한 피검자는 문항을 읽어주고 피검자의 대답을 검사자가 받아 적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반응 시간이나 얼굴 붉어짐, 표정 변화, 목소리 변화, 전반적인 행동 등이 관찰 가능합니다. 피검자가 어떤 문항에서 막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석할 때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항과 함께 비언어적인 반응을 관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의미 있는 해석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는 단독으로 분석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다른 투사적 검사와 비교를 통해서 피검자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슷한 문장에 대해 반응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은 아동용과 성인용이 있습니다. 아동용 검사의 차원은 가족, 사회, 학교, 자기이고요. 평가 영역은 외부 환경, 자기 지각, 개인 내적 기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용 검사입니다. 성인용 검사의 영역은 가족, 성, 자기개념, 대인관계로 나눠져 있고요. 가족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 가족에 대한 태도, 피검자가 회피적인 경향이 있더라도 4개의 문항 중에 최소 1개에서라도 유의미한 정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 부분에서는요, 이성관계에 대한 태도, 사회적인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 결혼, 성적 관계에 대하여 자신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자기 개념에서는 자신의 능력, 과거, 미래, 두려움, 죄책감, 목표 등에 대한 태도, 현재, 과거, 미래의 자기 개념과
그가 바라는 미래의 자기상과 실제로 자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대인관계입니다. 친구와 지인, 권위자에 대한 태도,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나 자신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관한 피검자의 생각들을 표현하게 합니다. 검사의 실시입니다. 검사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검사지를 주면서 피검자에게 지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면 하도록 합니다. 지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 기술된 문장들은 뒷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각 문장을 읽으면서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뒷부분에 기록하여 문장이 되도록 완성하여 주십시오. 시간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한 빨리 하여 주십시오. 만약 문장을 완성할 수 없으면 표시를 해두었다가 나중에 완성하도록 하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답에는 정답이나 오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글씨나 문장의 좋고 나쁨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언지를 주는 것이 좋고요. 주어진 어구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쓰도록 합니다.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빨리 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의사항입니다. 각 문항들을 읽고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을 써야 하며 논리적인 구성을 위해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조하십시오. 한 단어든 여러 문장이든 상관없이 단지 문장을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시고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피검자의 검사 시작 시간과 끝난 시간을 기록해야 합니다. 검사를 완성한 후 가능하면 질문 단계를 실시합니다. 피검자의 반응에서 중요하거나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문항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피검자들은 말하기 힘든 문제에 대하여 상담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과의 해석입니다. 실시 및 해석에 일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습니다. 대체로 검사자가 임의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투사되는 내재된 동기를 주관적,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자의 다양한 해석 경험과 통찰력, 이해력 등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 완성된 문장에 점수를 부여하여 객관적, 수량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피검자의 자발적인 반응을 분석하여 태도나 인성이나 심리적 적응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시도 응답 내용을 부정적, 중립적, 긍정적 응답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피검자의 심층적 정신역동에 주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검사자는 문장 완성 검사를 기초로 피검자의 성격 구조에 대한 추론을 하고 이 추론을 면담이나 다른 투사 검사 및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통합시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석할 때 먼저 수행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트레스 상황의 수검자의 정서를 살피는 것입니다. 수검자가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와 같이 반응을 했다면 이것은 잘 통제된 정서 반응을 가진 수검자입니다. 반대로 같은 문항에서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 혹은 겁에 질려 피하고 본다와 같이 반응한 수검자는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보다 충동적인 정서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검자의 반응이 내적인 충동에 의한 반응인지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한 반응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내적인 감정에 자극을 받는 사람들은 내적인 충동에 대한 1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반대로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 질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의 외면이다 라고 기술한다면 이는 외부 환경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 사람의 유형일 것입니다. 셋째, 수검자의 사고가 성숙한지 혹은 미성숙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는 혼자의 노력으로 안 된다 라고 기술한 수검자와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표현한 수검자를 비교해 본다면 후자가 보다 성숙한 사고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및 대인관계에 대한 고려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질문에 신뢰감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 다음 수검자는 결혼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한 번도 행복했던 순간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죠. 자, 첫 번째 또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이란 질문에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수검자가 있고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다들 즐겁게 이야기하며 지낼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수검자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에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이란 질문에 나는 인사할 준비를 한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긴장을 한다 라고 대답하는 수검자가 있습니다. 두 수검자의 상반된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고가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수검자의 능력, 미래에 대한 태도, 죄책감, 두려움, 목표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해탈이다. 나의 야망은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꿈을 꾸는 것이다. 나의 장래는 죽는 것이다 등 비현실적인 반응이나 인지적 왜곡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교육적, 치료적 중재를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갈등적이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사고 과정을 확인하기, 부정확하고 억지적이고 과잉 일반화되어 있고 방어적인 지각을 확인하기, 자기 패배와 부적응적인 행동을 확인하기, 환경에서 오는 압력, 지각, 행동 간의 인과관계 확인하기, 자아의 강함, 긍정적인 자기지각, 적응적인 행동을 확인하기. 성인용 문장 완성 검사의 해석입니다. 내적인 충동에 주로 반응하는가 또는 외부 환경 자극에 주로 반응하는가 하는 질문을 갖고 해석을 해야겠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동적인가 아니면 잘 통제되는가, 자신의 책임이나 타인을 고려하는 등 사고가 성숙한 편인가 아니면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가, 사고가 현실적인가 아니면 자폐적이고 공상적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의 해석, 영역별 문항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입니다. 13, 26, 39, 49번의 문항이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입니다. 질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어머니와 나는, 대개 어머니들이란, 나는 어머니를 좋아하지만, 그 뒷부분에 문장을 완성해내면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대개 아버지들이란,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는, 그 말미에 문장을 완성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가족에 대한 태도,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여성에 대한 태도, 내가 바라는 여인상은, 내 생각의 여자들이란, 남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자에게 대해서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의 남자들이란, 이성관계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성교를 했다면 나의 성생활은, 이 뒷부분의 문장을 완성해주는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친구나 친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권위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우리 윗사람은 윗사람이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두려움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다음 문제는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때때로 두려운 생각이 나를 휩싸일 때 죄책감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들입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 문장을 완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질문입니다.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내 능력은 나의 가장 큰 결점은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 과거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미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의 장래는 내가 늘 원하기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언젠가 나는 목표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의 야망은 나의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늙으면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테스트입니다. 해석적 요약과 평점 사례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내 대한 대답으로 잔소리하는 여자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다르다. 대개 어머니들이란 자녀들에게 매우 의존적이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좋아하지 않는다. 다소 부정적이죠. 이때 부정적인 점수로 평점 2점을 줍니다. 해석적 요약을 해보면 어머니가 요구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완전히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피검자가 적은 문장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가 피검자에게 과도하게 요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2점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검소하다. 어머니와 나는 견해는 다르지만 좋은 친구다. 대개 어머니들이란 사랑으로 그들의 이성을 황폐화시킨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 수험자에게는 평점 1점을 주었습니다. 해석적 요약을 보면 어머니와 자신은 다르고 어머니의 결점을 알지만 이를 수용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례의 경우 어머니의 결점을 알지만 수용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1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훌륭하다. 어머니와 나는 아주 좋은 대단한 친구이다. 대개 어머니들이란 허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나의 아버지가 좋다. 이런 경우 평점을 0점으로 두었습니다. 해석적 요약은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만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검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점입니다.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양심이 없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자기중심적이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주사 좀 안 부렸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나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이다. 이런 경우 평점 2점입니다. 해석적 요약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며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적대적이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피검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폭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2점을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보수적이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고집이 있으시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아버지와 나는 다정하지는 않지만 속정은 깊으셨다. 평점 1점을 주었습니다. 해석적 요약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피검자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버지의 다정하지 않은 모습 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을 1점으로 매겼다. 다음 유형입니다.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큰 나무 같은 기둥이다. 대개 아버지들이란 돈 벌어서 가정을 책임진다.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큰 산이다. 아버지와 나는 친한 사이이다. 평점은 0점입니다. 해석적 요약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피검자는 아버지를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친밀감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0점으로 하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태도입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이방인처럼 본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근심을 갖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흩어져 있고 정착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 평점 2점입니다. 해석적 요약으로는 가족과 자신은 연대감이 부족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피검자의 문장과 단어를 고려해보면 가족이 자신을 이방인으로 본다고 생각하며 가족에게 배척받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연대감이 부족했고 난간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2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성관계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를 보겠습니다.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힐끔 보고 지나간다. 결혼 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늘 생각하는 어떤 것이다. 내가 선교를 했다면 상관없다. 나의 성생활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는 평점 2점을 받은 질문지입니다. 해석적 요약을 보면 좋은 이성관계나 성적 적응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피검자의 작성 내용을 보면 남녀관계와 성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성적 적응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포기한 듯이 보입니다.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은 2점으로 하였습니다. 친구나 친지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인 지각 부분입니다.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이란 질문에 진실한 친구이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란 질문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때때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질문의 경우, 질문지의 경우 평점 1점을 받았습니다. 해석적 요약은 정서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타인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피검자가 작성한 문장을 살펴보면 자신의 정서보다 타인의 인정 욕구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따라서 손상 정도에 따른 평점을 1점으로 하였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나타나는 형식적인 특성을 알아보면 반응 시간, 단어 수, 표현의 정확성, 표현의 질, 수식어구, 단순성, 강박성, 장황성 등이 있고 내용상의 특징은 정서적인 강도, 소극성, 상징성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고집형이 있습니다. 문장에 대한 내용의 변화가 적으며 특정 대상이나 욕구를 고집하고 반복하는 유형이 이 유형인데 이 유형은 인성의 경직성, 완고함, 흥미의 단조성을 나타냅니다. 특정 자극문에 대해 없다, 모른다, 있다 등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단 반응형이 있습니다. 주로 짤막한 감정적 어휘로 짧게 반응합니다. 좋다, 싫다, 나쁘다, 힘들다 등으로요. 이 유형의 사람은 저지능이거나 혹은 감정 통제를 못할 가능성이 시사됩니다. 세 번째, 장황형입니다. 자극문마다 장황한 내용을 가득 기입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이란 질문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인생인 것 같다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경우죠. 이러한 반응은 주로 신경질적이거나 강박증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넷째, 자기 중심형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는 자국문에서 자기를 주체로 말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대개 아버지들이란 이란 질문에 나는 식구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반응. 이러한 반응은 흥미가 자기에게서 벗어나지 않은 미성숙한 사람의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 허위 반응형입니다. 주로 범죄, 비행 소년들에게 잘 나타나는 반응 유형으로서
타인을 의식하면서 고의로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꾸미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야망은? 이란 질문에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혹은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이란 질문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섯째, 공상 반응형입니다.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은 도피적인 인성, 검사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이라는 질문에는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다 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모순형입니다. 전후 항목들의 반응 내용을 대조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반응을 하는 경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갈등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정신병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반문형입니다. 작은 문장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라는 질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요? 하고 질문하는 경우죠. 내가 없을 때 친구들은? 이라는 질문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아홉 번째, 은닉형. 자기의 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작은 문장에 대한 반응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없다 라고 표시하고요.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알 수 없다 등으로 반응을 합니다. 열 번째, 거부형입니다. 보통 이상의 지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없다, 모른다 라고 일관하든지 전혀 반응하지 않는 항목이 많은 유형입니다. 검사를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자발적인 청소년 수검자에게 종종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11번째는 병적 반응형입니다. 반응 내용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유형으로 강박증, 조현병, 히스테리, 경조증, 과대망상 등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MMPI나 BGT 검사나 로르샤르 검사, 지능검사 등 다른 진단적 검사를 통한 종합적인 진단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STT 검사를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접근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장 완성 검사는 가족, 성, 자기개념, 대인관계라는 4가지 영역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주요 문제들과 상응합니다.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공동체의 영역을 살펴보고 성이라는 우리가 건강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자신과 나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 현장에서 문장 완성 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부분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가족 내부 내에서 경험하는 균열과 갈등의 양상 역시 다양합니다.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변화와 갈등을 전반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현대사회와 가정이 요청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적절히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 내에 발생한 균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상담을 통하여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여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폴 틸리는 사랑이란 분리를 결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 안에 생긴 균열을 사랑으로 다시 메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 부분입니다. 성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인해 터부시 되어 왔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성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 정체성을 연구하여 인간 회복의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장 완성 검사는 자신이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성생활에 대하여 직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목회자는 이를 기반으로 성도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성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념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자기에 대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또는 신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부정의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죄에 빠져 있는 자기를 부정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긍정의 목소리입니다. 이는 자기를 실현하여 진정한 인간의 삶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둘 사이에서 성도들은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직면하기 위해서 문장 완성 검사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목소리를 적절히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만남, 타자와의 만남, 한계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장 완성 검사의 자기 영역 부분은 간단하면서도 유의미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며 목회자는 성도가 온전한 자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인관계 부분입니다. 현대사회는 지나친 개인 위주와 이기주의로 발전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인격적인 유대관계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집합주의 문화로 우리라는 혈연, 학연, 지연 등 지역 및 연고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면과 눈치 문화가 발달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행동을 삼가하면서 외부로 표출되지 못한 심리적 만족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발현이 되고요. 진실한 인간관계 형성에 장애가 됩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부모로부터 가까운 동료, 친구들의 관계를 직면하도록 하여 자신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성찰하도록 합니다. 목회자는 이를 활용하여 성도들이 현대의 대인관계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을 상담과 목회적 돌봄을 통하여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는 간단하게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가족, 성, 자기 개념, 대인관계 영역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성, 자기 개념, 대인관계라는 네 가지 영역은 현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주요 문제들과 상응한다는 점과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회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간단하게 진단하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임상적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기에 검사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판단에 의존을 하고 피검자가 회피하거나 조작할 수 있다는 투사적 검사가 가진 기본적인 한계점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완성된 문장을 통해 자기 개인 내면의 감정, 태도, 적응 수준에 관한 정보와 심리적 어려움, 주변 환경 등을 신속하고 솔직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적 돌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언들이 문장 완성 검사를 하고 나서의 후기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의 가족은 어떠한지, 대인관계는 어떤지를 직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원우님들도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하여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성도들의 내면의 정보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목회 현장에서 적용한다면 성도들을 이전보다 잘 돌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